한쪽 청력을 잃고 가장 힘든 것은 그 누구도 제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대화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족일지라도요. 기적 같은 깨끗함으로 행복을 전하는 미라클린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할라 밀라트 오피스텔을 다녀왔습니다. 건강상 장기 입원 중인 고객님 대신에 누나분께서 제게 소파와 매트리스 청소를 의뢰주셨는데요. 동생분의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집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소파와 매트리스는 가져가서 사용하기 위해 청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정상 누나분께서는 나중에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빈집에 혼자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전에 사진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매트리스보다는 소파의 얼룩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를 키우는 고객님이었기 때문에 고양이 털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리클라이너 소파이다 보니 군데군데 먼지와 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먼저 소파를 드러내고 주변 청소를 진행했는데요. 소파를 드러내자 큼지막한 쓰레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소파 주변부터 고양이 털이 많이 보여서 열심히 청소해드렸고요. 소파를 잠시 눕혀놓고 바닥면을 청소했습니다. 보통 소파와 달리 리클라이너 소파는 바닥면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가기 쉬워요. 청소기가 닿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이 털 관리하는 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고양이 털 치우고 뒤 돌면 바로 다시 고양이 털 날립니다. 빗질을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빗질을 안 해주면 온 세상이 고양이 털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누나분께서는 남양주에서 오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는데요. 제가 청소하면서 중간중간 필터에 쌓인 먼지 사진 같은 걸 보내드렸어요. 먼지가 엄청 많다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실제로 먼지와 반려동물 털이 함께 나오는 집은 필터의 두께가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그만큼 건식 청소를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그냥 소파가 아니라 이게 리클라이너라서 좀 더 애먹은 것 같습니다. 건식 청소도 쉽지 않았지만 습식 청소도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가운데 좌석은 팔걸이 기능이 있어서 접혀 내려오는데 여기도 내려보니까 얼룩이 엄청 많더라고요. 작업할 면이랑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식 청소가 쉽지가 않습니다. 묵은 때를 빨리 빼주기 위해서 세제를 배합해서 뿌려줄 겁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세제를 뭐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세제는 제가 집에서 빨래할 때 쓰는 세제를 씁니다. 네, 이게 별거 없어요. 사실 이 소파나 매트리스들도 옷을 만들 때 쓰는 원단들처럼 똑같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세탁기에 못 돌리니까 빨래를 이런 식으로 청소기를 써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도 세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탄산이나 구연산 같은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시죠? 소파나 매트리스 습식 청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얼룩의 종류에 따라서 상극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룩을 먼저 분석하고 순서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룩을 지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정말 독한 약품을 쓰지 않으면 얼룩을 지울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해요. 처음에 나오는 국물 색깔이 완전 진한 갈색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계속 헹궈줘야 됩니다.
한 번의 세탁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세탁은 총 2번 진행했고요. 국소 부위에 있는 얼룩들은 부드러운 브러쉬로 마찰을 줘서 반응을 촉진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얼룩이 잘 지워졌어요. 오늘 의뢰인의 동생분, 그러니까 이 소파와 매트리스의 주인분께서는 지금 심장 쪽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원래 밖에서 활동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젊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요. 이 심장 쪽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밖을 나가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컴퓨터도 여러 대고 게임기도 진짜 다양하게 많았는데 이게 밖을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이런 데 흥미를 뒀다고 합니다. 20대의 추억을 남기고자 바디 프로필을 찍었었는데 이때 무리가 왔는지 바디 프로필 촬영한 직후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진짜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라고 해요. 그 큰 수술을 다녀올 때도 정말 밝게 나 다녀올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병세가 좋지 않아서 계속 입원 중이시고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가 봐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객님한테 저도 고백할 게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저는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양성 뇌종양이기는 하지만요. 청신경 초종이라는 1년에 1000명 미만이 걸리는 희귀병입니다. 종양이 청신경을 누른 여파로 저는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조만간 3차 병원에 방문해서 수술 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할 예정에 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귀 먹먹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2, 3일 만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빨리 청력이 저하됐습니다. 이 멀쩡한 귀가 덮이는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바로 앞에서 들리는 핸드폰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어요. 동네 병원에 갔을 때는 코로나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말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때 큰 병원에 갔어야 했던 것 같아요. 2차 병원에 방문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 청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정기간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24시간 계속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제 뇌 속에 종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건가 싶었어요. 다행히도 양성 뇌종양이라 제거를 하거나 절제를 하면 더 잘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이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상남자인데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뭔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딛고 일어나 보니까 한쪽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제 오른쪽에서 말을 하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말소리는 거의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소리의 공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누가 날 부르는지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청력을 잃고 가장 힘든 것은 그 누구도 제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대화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족일지라도요.
의식해서 나를 배려해 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쪽 청력만 잃어서는 청각장애 범주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정말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한 세상에서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기 위해 입모양을 집중해서 봐야 했고, 우리 주변에는 평범한 일상생활 자체가 나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게 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한쪽 귀는 항상 고요한 바닷속에 잠겨 TV 고주파음 같은 이명을 듣고 있지만, 비록 급하게 움직이면 조금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다리 멀쩡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자 행복일까요? 의뢰해주신 고객님의 동생분도 기적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비록 예전 같지는 못하더라도 활동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고객님의 동생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몸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부터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이 멀쩡한 한 말이죠. 하루 종일 열심히 매트리스와 소파를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움직일 때 곡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제 몸이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증세가 호전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상 속의 소파와 매트리스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시청하시고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먼지와 얼룩도 제가 청소해드리고 싶네요. 저도 조만간 수술 잘 받고 이겨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뢰하신 고객님의 동생분도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동생분의 매트리스에 고양이 오줌 얼룩을 제거하면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청소로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고 싶은 미라클린이었습니다.